전 지구상에서 인간이 키울 수 있는 개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압도적인 1순위, 바로 카네코르소다. 비주얼만 봐도 위험이 흘러넘치는 이 녀석은 고대 로마에서 군견으로 사용됐다는 퍼그낙스라는 종의 직계 후손,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최종 병기급이라고 할 수 있다. 몸무게 50kg에 몸높이 70cm, 스펙으로만 보면 중형견이지만 인간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떡대가 심상치 않다. 이 떡대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는 크기 2m짜리 대형견과 비슷한 수준. 개 중에서 순간 속력이 가장 빠를 정도로 미친 속도를 자랑하는 견종이며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건 가볍게 부숴버릴 정도로 파워가 넘친다. 강력한 비주얼에다 막강한 파워까지. 이런 특징 때문에 현재는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강아지로도 유명하다는데, 이 녀석의 모습을 인간으로 바꾸면 딱 이런 비주얼일 것만 같다. 힘이 워낙 좋아서 목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오히려 인간이 끌려다닐 정도. 게다가 원래 다른 명품 대형견들은 유전병 때문에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특징인데, 카네코르소는 그런 것도 없다. 유전병조차 가볍게 씹어먹는 강력한 유전자를 자랑한단다. 강력하게 태어나서 강력하게 죽는 말 그대로 타고난 전투종족. 실제로 카네코르소 관련 댓글 중 화제가 된 댓글을 보면 자기 아빠가 이 녀석을 키웠었는데 녀석이 곰하고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말이 있다. 한 마리 딱 때리고 다니면 국밥 먹은 것 마냥 든든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완벽에 가까운 개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유, 이 강력한 개가 도심 속에서 자랄 경우 의도치 않게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이 사고가 바로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서울 모처에서 카네코르소가 탈출하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녀석들은 타고난 사냥 본능을 불태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 결과 무려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녀석들의 힘이 무지막지했던 만큼 부상자들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사실 이런 사건 사고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어느 날 자기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불독에게 잘못 걸려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었고, 지나가던 진돗개한테 잘못 걸려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난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도시 한복판에서 사냥개 4마리한테 걸리는 바람에 평범하게 길을 걷던 사람이 무참하게 사냥당하는 대참사도 벌어졌다는데, 여기서 소름 포인트,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경우 1초가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격이 없으면 맹견을 키우지 마라, 맹견은 군견으로나 쓰고 일반인은 키우지 마라 라는 등 카네코르소 같은 강력한 개는 일반인이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는데, 개들은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다. 그러나 녀석들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맹수인 늑대와 유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므로 개 역시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런 사나운 개들이 훈련 부족, 목줄 미착용, 강아지 유기 등 개념 따위 찾을 수 없는 진상 주인을 만날 경우 이런 최악의 사고라는 뜨거운 비극이 시작돼 버리는 거다. 그럼 만에 하나 이 사고에 걸려들었을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에 하나 개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등을 보이거나 엎드리면 안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해버리면 개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 개들에게는 약해 보이는 상대를 끝까지 조져버리는 지독한 본능이 있어서 절대로 엎드리지 말고 신발이나 가방을 던져서 주의를 끄는 게 좋다고 한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길거리를 활보하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갑자기 섬찟해 보이기 시작했다. 맹견은 군견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저 댓글이 더욱더 공감되는 순간인데, 근데 여기서 군견이라는 글자에 눈이 가기 시작한다. 만약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애완용 개가 이렇게 강력하다면 우리가 쉽게 키울 수 없는 실제 군견은 대체 얼마나 강력할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군대에서는 군견을 직접 기르고 심지어 작전에 직접 내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 시베리아 허스키와 오브차카 그리고 말리노아라는 개가 군견으로 활약하고 있다. 참고로 시베리아 허스키와 오브차카의 비주얼은 이런 모습. 곰인 줄 알았다. 진정 러시아답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핏불테리어나 보더콜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개들도 군견으로 활약하고 또 여기도 말리누아를 군견으로 사육한단다. 특히 미국의 군견들은 무자비한 장비빨이 유명한데 공수부대에서 활약하는 특수 군견들은 방탄조끼부터 시작, 헤드캠, 무전기, 티타늄 틀니에 특수 고글, 마지막으로 산소 마스크까지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훨씬 화려한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군견들이 쓰는 장비는 대략 2천만 원대라는데 역시 군사력 1위 미국의 위대함은 강아지들한테까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먼 셰퍼드,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말리누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참고로 한때 한국하면 떠오르는 그 녀석 진돗개를 군견으로 키우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 때문에 군견병이 전역하면 너무나도 슬퍼한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또 덩치가 비교적 작은 편이라 실제 군견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모든 나라의 군견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 바로 말리누아. 이 녀석의 정체는 대체 뭘까? 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 원래 군견이라고 하면 강인한 이미지를 가진 저먼 셰퍼드가 대세였다. 하지만 저먼 셰퍼드가 품종 유지를 위해 근친교배를 하면서 유전병이 생겨버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품종이 안 좋아짐에 따라 이제는 저먼 셰퍼드의 상위 호환 버전인 말리누아가 등장, 군견계를 휩쓸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은 전장을 누비는 대부분의 군견들이 바로 이 말리누아라는데 녀석들은 군대가 본격 투입되기 전에 미리 정찰을 나가거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특수요원을 보조하는 서포터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이런 군견들이 활약을 하면 훈장을 받기도 한다는데 말리누아 같은 경우 미군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에도 참가, 혁력한 공로를 세운 적이 있단다. 또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 군견이 있었는데 녀석의 이름은 헌트. 때는 1990년 3월 북한군이 판 땅굴을 탐사하던 중 헌트라는 이름의 셰퍼드가 지뢰 탐지에 성공, 전투분대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것. 물론 헌트는 당시 지뢰를 발견하고 사망했지만 현재는 녀석의 공로를 기려 강원도 땅굴 앞에 추모 동상이 세워진 상태라고 한다. 무려 동상까지 세워진 개라니 진짜 쩐다. 아무튼 개라는 동물은 이렇게 귀엽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또 이렇게 위험하기도 한 정말 복합적인 생명체인 것 같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강영욱 선생님의 명언처럼 이 모든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개 잘못이진 않을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 좀 하자고. 누가? 우리 인간이! 오늘 개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개들이 보여주는 충성심 넘치는 장면도 있으니 이 영상을 꼭 시청해보도록 해라. 재미있는 영상 찾아서 유튜브 뒤적거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동심파괴,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누르면 매일 재미있는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럼 아디오스!